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바로 강의 노트 19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서 케이스 스터디에 있는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이번 동영상부터는 이어서 강의 노트 20페이지 14.2의 알파벳 2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때 기업은 기존에 있었던 시장을 나가려고 하고 혹은 새로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는 부분은 여기서 롱런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토탈 레베뉴가 만약에 토탈 코스트보다 작게 되면 기업은 시장을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토탈 레베뉴가 토탈 코스트보다 크게 되면 새로 시장에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것이 또 같은 말인 거 이제 아시죠? TR과 TC를 각각 Q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PATC가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표시를 해보면 프라이스보다 ATC가 작으면 시장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고 프라이스가 ATC보다 크면 시장에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롱런인 어떤 타임 피리어드에서의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의 서플라이 커브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바로 뒤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프를 볼 텐데 일정 부분은 마지널 코스트 커브와 동일한 부분이지만 일정 부분은 또 MC 커브랑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측면에서 서플라이 커브는 여기 지금 만약에 프라이스가 ATC보다도 작은 쪽의 경우에는 기업이 공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여기 프라이스가 MC 커브가 프라이스가 ATC보다 크게 되면 요 MC만큼을 따라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모습이 롱런 측면에서의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의 서플라이 커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에서 살펴보았고 또 바로 이전에 알파벳 2번 부분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profit, 이익이 얼마가 날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프라이스가 ATC보다 크면 기업이 이익이 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토탈 TR 빼기 TC인데 요거는 이렇게 Q를 밖으로 빼버리면 P 빼기 ATC 그리고 그거에 Q를 곱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프라이스가 ATC보다도 작게 되면 이러한 경우는 기업에게 요 로스, 손실이 나는 것이고 그만큼의 나는 손실을 어떻게 따져볼 수 있겠냐 하면 TC 빼기 TR 그래서 요것 역시 Q를 이렇게 밖으로 빼보면 요 경우에는 ATC가 더 크기 때문에 ATC 빼기 P 그리고 거기에 Q를 곱한 것만큼이 기업에게 발생하게 되는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여기 지금 왼편의 경우에는 ATC보다 P가 위에 있기 때문에 profit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높이 곱하기 요 밑변만큼이 이익이 발생하는 거가 되겠고 이제 요 B번 그래프의 경우에는 ATC가 프라이스보다 위에 있으니까 로스가 발생하는 경우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요 높이 곱하기 요만큼의 밑변한 만큼이 로스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14.3 부분에서 한번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쟁적인 시장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서플라이 커브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숏런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 파란 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숏런이 정확하게 타임 피리어드가 얼마보다 밑에가 숏런이고 타임 피리어드가 얼마 이상은 롱런이다라고 하는 그런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숏런의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숏런의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숏런의 경우에는 새로 기업이 그 시장에 산업에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기업이 그 산업에서 빠져나가지도 않는 아주 짧은 시기를 숏런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숏런의 시기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P는 MC인 경우만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Q만큼을 각각의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라이스가 B가 AVC보다 큰 경우에는 요 MC 커브 자체가 서플라이 커브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 이거는 우리가 학기 초반에 수요랑 공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개별 기업의 공급량을 쭉 버티컬로 다 합하면 그것이 전체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공급되고 있는 양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개별 기업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공급량을 다 합하면 전체 시장의 서플라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6에 A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요 A번의 경우에 만약에 어떤 기업이 뭐 1달러에는 100개를 공급하고 2달러에는 200개를 공급하는 기업이 만약에 1000개가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그냥 곱하기 1000을 해서 요렇게 숫자가 100 곱하기 1000 그다음에 200 곱하기 1000만큼을 한 퀀터티의 증가가 되는 것이 마켓의 총 서플라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우선은 숏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다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숏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시장에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타임 피리어드를 늘리게 되면 이렇게 롱런으로 오게 되면 있었던 기업이 시장을 나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새로 시장에 들어오기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롱런의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가 ATC보다 크면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새로 시장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프라이스가 ATC보다 작으면 이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에 있던 기업들조차도 나가게 되는 경우가 이 프라이스가 ATC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프라이스가 ATC보다 크거나 혹은 프라이스가 ATC보다 작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거나 기존에 있던 기업이 나가게 되면서 전체 시장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가 변하게 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기업의 엔트리 혹은 기존 기업의 엑싯이 언제 이제 딱 멈추게 되냐면 프라이스가 ATC와 같아지는 즉 이코노믹 프로핏이 제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기업이 나가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efficient scale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MC가 ATC와 일치하는 곳에서의 지점에서의 Q만큼을 딱 생산을 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지도 않고 기존에 있던 기업이 시장에서 나가지도 않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롱런이라는 측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 피겨 6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개별 기업들의 서플라이 커브는 MC 그래프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학기 초반에 서플라이 앤 디맨드의 부분에서 공부한 것도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는 우상향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을 롱런으로 이렇게 타임 피리어드를 확대를 해보면 이것을 롱런인 측면에서 서플라이 커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탄력적, 무한 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있는 피겨를 통해 살펴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개별 기업의 모습은 여기 피겨 7번에 A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HTC 커브의 최소점인 이 부분을 통과하는 MC 커브가 통과를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익이 딱 0이 되는 만큼의 Q를 개별 기업은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 기업이 다 속해 있는 이 어떤 마켓이라는 거의 전체 서플라이를 보면 그 마켓의 서플라이는 이렇게 P가 HTC의 최소점과 일치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는 완전 탄력적, 무한 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라이스가 HTC보다 큰 경우라고 하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면서 또 더 많은 물건이 공급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프라이스가 HTC보다 작다고 하면 기업이 시장에 있던 기업이 퇴출되면서 약간 적은 물건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프라이스가 HTC와 일치하는 지점에서 전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나 혹은 기존에 있던 기업의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 지금 프라이스가 HTC의 가장 최소인 부분을 통과하는 지점,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가 무한대로 시장의 가격만큼을 무한히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마켓 서플라이 커브가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바로 말한 롱런 측면에서의 마켓 서플라이는 이렇게 완전 수평, 그래서 완전 비탄력 혹은 완전 탄력 혹은 무한 탄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또 들 수도 있죠. 자, 보면 프라이스가 HTC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하면 기업에게 있어서 프로핏이 0이 되는 순간입니다.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로 프로핏인 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이유는 뭔가요? 라는 것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 전주에 14.1과 2 부분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던 그 이코노믹 프로핏과 어카운팅 프로핏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프로핏은 토탈 레베뉴 빼기 토탈 코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코노믹 프로핏과 어카운팅 프로핏에서 빼주는 코스트가 달랐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로 프로핏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코노믹 프로핏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카운팅 프로핏으로 생각을 하면 플러스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코노믹 프로핏은 제로라고 할지라도 어카운팅 프로핏, 그러니까 실제로 돈 들어오고 나간 걸로 따지면 파지티브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이코노믹 프로핏은 이 오퍼튜니티 코스트까지도 다 뺀 게 이코노믹 프로핏이죠. 그러니까 이 이코노믹 프로핏이 일반적으로 어카운팅 프로핏보다 작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믹 프로핏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어카운팅 프로핏은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인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로 프로핏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카운팅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익을 얻고 있고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저도 흥분해가지고 조금 지금 속도가 또 좀 잠깐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흥분을 다시 가라앉히고 천천히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4.3에서 D번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숏런과 롱런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롱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프라이스가 HC의 가장 미니멈이 되는 부분을 통과를 하고 또 요 이코노믹 프로핏이 제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유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어떤 우유 시장이라는 건데 어떤 과학자들이 우유를 먹으면 뭔가 우리 노화를 방지하고 뭐 항암 예방도 항암 효과도 있고 뭐 뭐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뭐 이런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소비자들에 의한 우유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우유를 공급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우유를 공급하는 어떤 전체 시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 먼저 살펴보면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ATC의 최소점을 통과하는 P1이라는 가격, 그래서 이 전체 시장으로 살펴보면 P1이라는 가격에 소비자들이 그 우유 공급하는 기업들로부터 Q1만큼의 이 우유를 공급받아서 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S1과 이렇게 D1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 Q1만큼의 우유를 공급받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우유가 우리 몸에 엄청나게 좋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에 의한 우유 소비가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오른편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유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급되는 것은 그대로인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갑자기 늘기 때문에 우유의 가격이 P1이었던 것이 P2로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 D1이었던 수요 곡선이 D2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공급되고 또 소비되는 우유의 소비량이 Q1이었던 것이 Q2로 이렇게 약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P1이었던 가격이 P2로 상승한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2가 ATC보다 크게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profit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숏런 측면이고 우리가 앞에서 롱런 측면을 살펴보면 이제는 요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래서 롱런인 경우에는 요런 또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롱런 측면에서 핵심은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더 진입하게 됨으로써 S1이었던 공급 곡선이 S2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B점에 있던 것이 C점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전에 P2였던 우유 가격이 P1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Q2만큼 공급되는 우유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Q3으로 우유가 공급되는 물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롱런 측면에서 개별 기업들은 다시 또 P1이라는 가격 예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ATC와 MC의 이 P가 만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될 것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피겨 8번을 통해서, 피겨 8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Q1에 P1으로 공급되던 우유가 이렇게 B점으로 Q2에 P2로 변했다가 다시
요 Q3의 P1으로 바뀌어서 결론적으로는 가격은 동일한데 P1으로 동일해졌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우유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이 롱런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숏런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이렇게 파지티브 이코노믹 프로핏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을 보고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롱런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 가격은 원래의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전체 우유의 퀀터티는 이전에 Q1이었던 것이 Q2가 됐다가 다시 Q3로 되면서 전체 생산량은 이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개별 기업의 수준에서는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그 ATC의 최저점을 지나는 프라이스에서 만나는 그 Q만큼을 생산하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역시 또 이게 efficient한 스케일만큼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우유 시장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유를 공급하는 기업의 숫자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 efficient 스케일만큼을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마켓으로 보면 Q1이었던 것이 Q2가 되고 다시 Q3가 되면서 전체 시장에 공급되는 우유의 총량은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14.3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런 측면에서의 서플라이 커브가 우상향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부분을 살펴봤죠. 숏런 측면보다 롱런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마치 여기 그래프가 누워있는 것처럼, 즉 수평인 것처럼의 어떤 서플라이 커브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롱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런인 경우에도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가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우선 결론을 살펴보면 이렇게 플랫할 수도 있고 우상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 근거는 아무래도 생산을 하는데 경제학에서 말을 하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자본, 땅, 그다음에 노동 이렇게 세 가지인데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땅이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어떤 제조업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어떤 공장이라는 공간 그리고 설비 아니면 노동력이라는 것이 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기업들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생산 요소를 확보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코스트의 상승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가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게 되지 않겠냐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것의 설명은 이게 뭐 교과서에서는 이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좀 싼 가격에 페인트 칠을 해주는 페인트 공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야, 나는 내가 페인트 공으로 일한 게 몇 년인데 나는 어느 정도는 더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페인트를 칠을 해주는 그런 어떤 페인트 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 어떤 코스트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라도 공급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이제 바로 요 시점부터 공급을 하게 되지만, 아니야, 나는, 어느 정도 이상은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뭐 기업이나 공급자라면,
좀 상당히 높은 이 어떤 지점에 가서야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가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두 가지 이렇게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클루전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번 14단원, 즉 어떤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경영을 하는 형태에서의 핵심이었죠. 그 가격은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은 요 MC 커브랑 되고 또 한편으로는 ATC의 가장 낮은 미니멈 포인트를 요 프라이스가 이제 딱 지나게 된다라는 것이 요 14단에서 공부한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14.3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약간 이게 지금 24.3 부분이 지금 숏런이랑 롱런 얘기를 어, 동시에 하면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